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수상한 한의원입니다. 지은이는 배명은님이고 펴낸 곳은 텍스트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배명은님은 단편들, 한국 공포문학의 밤, 귀신이 오는 밤, 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 데들리 러블리, 앨리스 앤솔로지, 이상한 나라 이야기, 어느 노동자의 모험 등 여러 단편집 참여, 개인 단편집 전자책 폭풍의 집을 출간했습니다. 2019년 서울 시나리오 스쿨 수업에서 김지영 감독님이 자신이 잘하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 라며 직업을 물으셨고 한의원 간호조무사임을 얼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의원을 배경으로써 대신 다른 쓰고픈 걸 마음껏 써라 라는 감독님의 말에 좋아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잔뜩 쓸 테야 라고 마음먹고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한의원이 태어났습니다. 북 리뷰. 이 도서의 표지 디자인은 상당히 특이하고 정성이 보이며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도서를 오프라인에서 구입할 때는 목차와 내용을 조금씩 읽어볼 수 있어서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도서를 온라인에서 구입하려면 책 제목과 표지 디자인만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서가 바로 표지 디자인이 예뻐서 읽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도서입니다. 사뭇 디자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지 디자인에 정성을 쏟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책 제목도 그렇고요.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치 유튜브에서 썸네일 이미지가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일단 이 도서를 소개하기 전에 등장인물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승법 남, 33세. 서울 대형 한방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떠나 우화시로 내려왔다. 큰 돈을 벌어 다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다. 실력 좋은 한의사지만 그리 친절한 성격은 아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환자들에게 더욱 예민한 태도를 보인다. 고수정여 68세. 우화시 토박이 한약업사로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한약방을 운영해왔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약방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과 귀신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는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윤공실여 68세. 수정의 친구로 수정 한약방에서 지내는 귀신이다. 끊임없이 먹지만 배고픔을 계속 느낀다. 오지랖이 넓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승범을 이용할 기회를 엿본다. 이정미여 33세. 능력 있는 간호사로 승범과 함께 우화시에 왔다. 인내심이 깊으며 친절하고 싹싹하다. 승범이 딴짓하는 와중에도 환자가 없는 한의원을 위해 발뻗고 나선다. 장영감남 74세. 아내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하루에 한 번 시내를 돌아다니는 우화시 유지다. 수정과 사이가 좋지 않다. 송기훈남 33세. 제1한방병원의 부원장이자 승범과 라이벌 관계인 한의사다. 실력보단 돈과 부모의 뒷배가 더 받쳐준다. 그 외 수정 한약방을 찾는 귀신들. 죽어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귀신. 구두가 사라져서 곤란한 영업직 귀신.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귀신 등. 제1한방병원의 부원장 자리를 노리던 승범은 돈도 백도 없기에 라이벌인 송기훈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정미, 태경과 함께 우화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승범 한의원을 차린 승범은 건너편의 수정 한약방이 궁금하여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수정의 친구이자 수정 한약방에서 지내는 귀신인 윤공씨를 만나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납니다. 하지만 다시 윤공씨를 만나게 되고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귀신 하나를 고치면 사람 1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수정 한약방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승범 한의원도 대책을 궁리합니다. 하지만 불친절하다는 소문으로 인해 승범의 한의원은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승범은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 수정 한약방을 제 집 드나들 듯합니다. 오늘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승범을 보고 수정은 혀를 찹니다. 또야? 한의원은 일 안 해. 환자가 있든 없든 사장이 진득하니 자리에 있어야지. 쯧쯧. 글렀어. 승범은 한약방을 분주히 오가며 청소를 하고 천장에 매달았던 소쿠리에서 마른 약재를 꺼내는 수정의 행동을 유심히 봤습니다.
애엽과 익모초, 그리고 인삼을 작두로 자르고 빈 약장에 넣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접 약초꾼이 캐온 약재를 쓰고 손수 말리고 보온보혈에 좋은 숙지황도 직접 생지황을 술의 구중구포로 만들었습니다. 한약재만으로 효과가 보증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에 내려온 가문의 비법으로 한약을 다렸습니다. 그런 수정의 행동을 보고 승범은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의학이라면 동의보감을 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서 마흔에 읽는 동의보감의 지은이인 방성애님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사람의 몸과 마음의 치유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에 이끌려 수능을 다시 보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늦은 나이에 다시 다니게 됩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 읽은 책이 동의보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의보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살찌면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도서 마흔에 읽는 동의보감은 일반인들도 동의보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 중기 어이인 허준에 의해 완성된 종합이서입니다. 허준은 선조 29년인 1596년에 왕명에 의해 편찬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2년인 1610년에 완성했습니다. 약 200여 종에 달하는 의사와 경전이 인용된 이 책에는 당시의 모든 의학 지식이 일목요연한 체계로 정리됐습니다. 동의보감 외 편찬으로 조선의학의 수준이 동아시아에 널리 알려졌고 또한 중국과 독립된 민족의학의 전통이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은 내경편 26문, 외형편 26문, 잡병편 38문, 탕액편 17문, 참구편 1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경편에서는 인체 내부의 구조와 문제를, 외형편에서는 인체 외부의 기관에 드러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잡병편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탕액편에서는 본초에 대해, 침구에서는 침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동의보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도서에 나오는 귀신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수정 한약방의 고선생은 귀신들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챈 승범은 자신의 한의원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 노력이 가상하긴 하지만 잘 풀리질 않습니다. 수정 한약방의 고선생도 못 고치는 소라를 고쳐보기 위해 소라의 집을 방문하지만 소라 아버지의 냉대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소라 아버지가 냉대하는 이유는 소라 엄마가 감기로 인해 병원을 갔다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들에 대해 불신이 생겨 냉대했던 것입니다. 이 도서에 귀신이 등장한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공포스럽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약간은 코믹스러운 점이 있고요. 한편 소라의 증세가 심해지자 소라 아버지는 소라를 업고 승범을 찾아갑니다. 승범은 증세가 심해진 소라를 데리고 수정, 소라 아버지, 소라 엄마 귀신과 함께 승범의 고향이었던 제1한 방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승범은 병원장에게 소라를 치료해달라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병원장은 선뜻 승낙했고 승범이 소라 엄마의 한을 풀어주자 귀신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빨리 돌았습니다. 수정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니 공실과 승범이 예견했던 것처럼 한의원에도 귀신 환자가 치료를 대기할 정도였습니다. 장영호, 장영감과 공실은 원래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장영감은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영호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아내인 공실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가합니다. 흔히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술만 마시면 가정 내의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자가 가장이라면 그 집안은 쑥대밭입니다. 치료하기 힘든 종목이 바로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는데 쇼핑몰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가려던 여성을 깡패 여러 놈들이 발로 얼굴을 짓밟고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그런 일을 당한 여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았다면 분노가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놀라고 억울해서 죽고 싶을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면 아내는 남편을 황제처럼 모실 것이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정은 대대로 귀신 상대로 한약방을 하면서 악귀들을 퇴치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퇴마사와 무당 그리고 스님을 알고 있었고 유일하게 귀신의 한을 치료해주는 사람이기에 귀신들 사이에 그녀를 위협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수정도 귀신 환자와 상담하면서 한을 들어줄 만한지 견적을 내보고 조금이라도 힘들겠다 싶으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도서를 보고 느낀 것은 이승에 떠도는 귀신들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정 한약방은 줄 서서 대기하는 장사 잘 되는 그런 점포였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수정 한약방과 승범 한의원에서 한을 치료해준 귀신들은 극락세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도서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귀신들의 활약상입니다. 수정 한약방에 거주하는 귀신 공실도 그렇지만 다른 형태를 지닌 귀신들의 활약을 기대했는데 조금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재미있게 읽은 소설입니다. 귀신을 치료한다는 컨셉도 참 좋았고요. 이것으로 이 도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